구독, 좋아요. 결국 기업이 성장하고 뭐 그러면 자연적으로 집가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도 좀 안정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이 외교력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관세를 좀 잘 협상을 하려고 박용만 전 두산회장 뭐 특사로 미국에 보낸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뭐 관세 리스크 잘 해소되면 우리 기업들 분명히 잘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병주고 약주고를 좀 하는데, 그렇게 관세 리스크를 잘 관리할 것처럼 하면서 또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요,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공약을 좀 이행하는데 재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2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거를 마련하려고 법인세를 인상하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이제 관세 리스크를 설사 뭐 트럼프하고 타협을 잘해가지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거 법인세 올려버리면은 기업들은 또 경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병주고 약주가 아니고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이런 추경이라던가 뭐 돈풀기 정책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관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인세도 법인세지만 이게 기업한테 자꾸 부담되는 것들이 연달아서 오는 상황이잖아요. 중첩해서. 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뭐 상법 개정,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 맞으면은 비용 많이 들어가죠. 수출하는데 관세 줘야 되죠. 기업의 이익률에 굉장히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의 투자가 아니라 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지금 재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뭐 퓨리오사 AI 찾아가서 이 얘기했습니다. AI 100조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를 기업을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러면은 AI 산업에다가 10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돈은 지금 어디서 나서? 돈은 어디서 날 것이며 그럼 뭐 추경을 무한정할 수 없고 그런데 관세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 100조를 투자를 했는데 관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럼 어떤 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답답하고요. 사실은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눈앞에 지금 딱 급한 불은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가서 좀 줄여야 돼요. 지난주에 안 나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굴욕적 외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진짜로 빨리 찾아가서 3보 9 고두례를 해가지고 옛날에 청나라 때처럼 인조가 머리를 이렇게 조아렸던 것처럼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라도 해서라도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참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습니다.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었습니다. 매출이니까 매출이 4조 정도고 이제 그런 어쨌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인세 함부로 인상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딱 해주셨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그거 어저께 기재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 기업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또 나와가지고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그러면 없던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뭐만 하면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만 보호한다고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살펴볼까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코스피 뭐 5천 이런 시대 계속 외치고는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 증시 뭐 조금 올라서 3,200까지 좀 찍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오르는 폭에 비하면은 한국 증시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요즘 408조 원어치나 되는 진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지금 그걸 갖다 소각을 하면은 미국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소각하는 거 이거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저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지분 구조 자체가 달라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은 구조가 좀 많고요. 아하. 이런 구조적인 이슈 때문에 저거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예. 이렇게 소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처럼 그렇게 커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처럼 우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지만 예. 막상 보면은 왜냐면 딱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 최대 주주가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은 그쪽을 위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겠죠. 예. 어쩔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최대 주주 자체가 균등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저런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좀 그러한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유통 주식 수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예. 근데 자사주 높은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대기업주 중에 SK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유통 주식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는데 자사주 비중이 막 40%가 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왜 근데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네. 기업 가치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주식만 소각하는 거니까 네. 그 기업 가치에 맞춰서 자사주 지금 소각하지 않은 그 주식의 가치가 오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막상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 자체가 적다라는 게 발행한 주식수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식수가 적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해버리면은 이를 20%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고 예를 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20%를 소각을 해버리면은 유통 주식수가 적을 때 소각을 하면은 그 물량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 그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안 오실 수는 있겠는데 예.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가 워낙 많아요. 근데 워낙 많은데 대주주 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더라도 그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유통주식수가 많은 상태에서 퍼센트를 소각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퍼센트 자체가 작은데 큰 비중이 소각이 돼버리면 예.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황제주라고 불리는 종목 중에 태광산업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태광산업 같은 경우가 자사주를 예. 27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화면에 나오는 27만 주인데요. 네. 저게 24% 정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은 저 최대 주주 주식수가 네. 29%인데 32만 주밖에 안 됩니다. 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기업의 주식수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식수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어. 근데 저 자사주를 소각하자니 저 대주주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떠한 공시를 냈냐면 저 자사주를 소각 공시를 냅니다. 매각 공시를 내요. 예. 자사주를 파는데 팔고 나서 그걸 뭘 하겠냐?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렸어요. 꼼수라는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교환사채라고 하면은 예. 내가 돈을 빌리는데 담보를 우리 회사 주식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예. 우리 이거를 사줘. 이게 돈을 빌려줘. 이게 교환사채거든요. 네. 근데 교환사채 공시를 내기 전에 동시에 저 지금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면 자사주를 처분을 해서 그 자사주 처분한 걸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 회사는 자사주를 없애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 대상인 자사주 자체를 네. 따로 숨겨놓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숨긴다기보다는 팔고 특정인한테 판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환사채로 바꿔서 자사주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꼼수라는 겁니다. 그냥 내용은 좀 어렵시겠지만 예.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냥 자사주 소각하기 아까우니까 예. 이걸 가지고 처분을 하겠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네. 그 돈 갖고 다른 물건을 하나 사놓겠다. 네, 딴 걸 뭘 하겠다. 그게 예. 이슈가 돼서 지금 태광산업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저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네. 저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법 개정이랑 이런 거에 발목이 잡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저거 소각하기 너무 아까우니까 예. 빨리 팔자. 이렇게 돼 보니까 저런 게 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버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야, 이게 확실히 그러면은 미국처럼 네. 408조를 갖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고 증시가 막 무식하게 그냥 쫙쫙쫙 올라간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구조적 차이가 우리나라 지금 국장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시총이랑 삼성전자 시총 갭이 엄청 크잖아요. 한 5배, 6배 나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400조 아까 400조를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지면 10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시장 규모도 크고 워낙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붐업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워낙 발행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에 비해서 발행 주식수도 적고 그리고 심지어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유통 주식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분명히 노이즈가 생기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참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주호 평론가께서 최대한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뉴스 시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주호 평론가께서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셔도 이게 기초적인 주식에 대한 조그만 그 지식이 좀 있어야지 이해가 좀 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펜앤 경제TV가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펜앤 경제TV 가입을 하시고 펜앤 경제TV 구독하셔서요. 이주호 평론가가 정말 진짜 쉽게 좀 더 이렇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하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후보 시절에 그렇게 외쳤던 공약 코스피 5천 시대 만들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생활비 버는 그런 시대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 참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저도 시가총액 높은 기업들이 더 올라가줘야 코스피 5천까지 갈 수 있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이랑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인세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맞고요. 이미 지금 상법 개정으로 통해서 그거를 약간 꼼수를 부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고 그거가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2차전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저는 오히려 기업들을 더 배려해줘서 기업들이 더 잘 경영을 하고 그렇게 돼야지 또 우리 국민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은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발견님께서 국장은 오늘이 빨꼭지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상투 제일 높은 점이니까 다 팔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완전 무죄로 석방이 되고 석방이 아니죠. 무죄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삼성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한국은 상법 개정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뛰어보려고 부양책을 하지만 환율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절대로 그 미래가 낙관적이진 않다. 진짜 경계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주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진짜 우리의 경제적 지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논평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좋겠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한 주에 막 100만 원 넘어가는 황제 주소인데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주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